수요 세미나 실전 치주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맡게 된 서울본치과의원 원장 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파트 2 이번 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치은 성형술, 치은 절제술, 그리고 치관 확장술, 치조골 결선부 골 이식술, 마지막으로 조직유도 재생술 수술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구 화면에서 치주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수술류가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치은 성형술입니다. 치은 성형술은 실은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치주 질환이 진행되어 나타난 치은 결손에서 정상적인 음식 섭취나 치태나 음식물 잔사의 침착으로 질환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인 생리적 치은 형태를 만들어주는 치은 재형성 술식이라, 그리고 치태의 침착, 음식물 잔사의 침착 등 서술이 꼭 필요하고 보통 치은 절제와 병행을 하게 됩니다. 치은 절제술과 동시 시행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급여 항목에 좀 비슷한 게 있죠. 치주 질환 수술 중에 비급여 항목을 보시면 치은 착색 제거술, 그리고 잇몸 웃음 교정술, 거미 스마일 같은 거, 그리고 심미적 치관 성형 형상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보험으로 되어 있는 치은 성형술과 좀 이름부터 내용까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중요한 차이점은 치주 질환이 진행돼서 그거를 개선하거나 막기 위해 하는 술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역도 달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아무튼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은 절제술입니다. 진지백톰이고요. 3분의 1학당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금액은 36,420원입니다. 정의 및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1번 치석 제거술, 치근면 할택술, 치은 연화 소파술 후에 조직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단단하고 섬유화된 골 연상낭과 위낭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절제할 때 사용을 한다. 2번 증식된 치은 조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적응증이 된다. 3번 치주 질환에 의해서 야기된 진지발 크래프트, 진지발 크레이터나 치은 증식과 같은 치은 형태의 이상을 생리적 치은 형태로 재형성시키는 경우,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에 치은을 절제할 때 3분의 1학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고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가는 치은 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 절제술, 그리고 나는 치은 연화, 인접치관 부위의 우식 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 노출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나 항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현재 적용 가능한 거는 치은 증식과 치은 비대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치관 확장술 가에 치은 절제술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좀 모호하고 겹치고 삭감도 그에 따라서 되는 그런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를 삭제시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깔끔해진 느낌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관 확장술입니다. 특이하게 치아당, 일치당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정의 및 적응증을 보시면 수복 보철 처치와 연관된 치주 외과적인 처치로서 임상 치관 길이가 짧아서 수복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상 치관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단축으로 치주 조직을 잘라서 연장하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우식병소나 파절 등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치관 길이가 임상적으로 짧을 때 보철물 유지력을 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치주 수술로서 치저관 확장술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치관 확장술 가의 이름이 이제 치은 절제술입니다. 앞에서 봤던 치은 절제술과 이름도 같고 내용도 같았다가 현재는 좀 분리가 된 상태고요. 금액은 옆과 같습니다. 각하 치은 양이 충분하고 생물학적 폭경도 침범되지 않는 경우 치은만 잘라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가는 치은 절제술.
나를 보시면 근단변이 판막술입니다. 각하 치은량이 부족하고 생물학적 폭경이 침범되지 않은 경우에 판막을 아래로 내린 경우, 그리고 다는 치조골 삭제술까지 시행한 경우. 그래서 금액은 이제 가만 제외하고는 두 개는 이제 비슷한 이제 금액이 되어 있고요. 가가 실은 더 높은 금액이었는데 점차 떨어지면서 7,170원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사항 보시겠습니다. 우식 상병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측은에 있는 시멘트질 우식에 보통 사용을 할 거니까요. 또는 근관 치료를 하다가 이어서 크라운까지 넘어가는 경우에 그냥 근관 치료 상병명을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우식병소, 치아의 파절산, 잘못된 치은연화의 수복물, 치관 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초를 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을 합니다. 3번, 치은절제술 혹은 치은판 절제술과 혼용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명확해졌지만 아직까지 좀 모호한 부분이 실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섞어서 청구하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아무튼 혼용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현재까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4번, 일치당으로 산정을 하는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앞에서 봤던 치은절제술은 치주수술로서 3분의 1학당, 여기에 치관 확장술은 치아당, 일치당이고요. 치은판 절제술은 구강외과 시술로서 구강당 청구를 하는 청구의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구강외과 시술인 치은판 절제술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4,060원으로 높지는 않고요. 산정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치은 식욕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세 번째 개창술, 치아 맹출을 위한 개창술. 그리고 네 번째 지치주의염의 주변을 덮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고시 2016년도 고시에 따라서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 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할 때도 사용을 하라. 그래서 우식 치료에도 치은판 절제술을 심평원에서 이제 유도를 하거나 삭감을 이쪽으로 시키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데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보험 청구 꿀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또 따와봤습니다. 치은판 절제술, 치은 절제술, 그리고 치관 확장술에 치은 절제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상병명을 보시면 치은판 절제술은 개창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맹출 장애를 많이 쓰겠죠. 나머지 이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주질환 수술로서 치은 절제술은 두 번째 이제 치은비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관 확장술은 밑에 우식이 있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멘트질 우식증, 그리고 이제 근관 치료를 이어서 같은 상병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산정 기준은 치은판 절제술은 구강당 또는 1일 1회 이렇게 되어 있고 3분의 1학당, 치아당. 기준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후처치는 치은판 절제술은 구강외과 시술로서 수술 후처치 단순을 넣으실 수가 있고, 치은 절제술과 치관 확장술은 치주 수술이기 때문에 치주 후처치 복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조골 결손부 골 이식술입니다. 정의 및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인해 파괴된 경조직 부위 골내낭을 골 이식을 통해서 재건을 하는 술식입니다. 분류가 가, 나 두 가지가 있고요. 가를 보시면 골 이식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 외부 골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나는 자가골의 이식의 경우. 가로 보면 이제 채취 포함이 되어 있죠. 채취로는 별도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오히려 자가골인 경우가 높은데요. 앞에서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일 경우는 재료대를 따로 청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의사항 보시겠습니다. 1번, 치은박리 소파술을 시행한 후에 골 결선부에 이런 골 대체 물질 또는 합성 물질 등을 이식을 하는데, 2번, 자가골인 경우에는 채취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요. 자가골 이외의 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적으로 허가된 이식 재료를 등록을 하고 재료대를 청구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3번,
농축혈소판, PRP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골 이식술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조직유도 재생술로 분류를 합니다. 뒤에서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임플란트 치아 주의염에도 골 이식술을 필요한 경우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3개월 이후에 보철 완성 3단계 3개월 이후에 본인 자가 치아처럼 인정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조골 결선부에 인조골을 사용할 때 이제 그냥 쓰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부위가 작으면 자연 치유되는 것을 보고 정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라 해서 이제 고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기준을 잠깐 보시면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최대 3cc까지만 범위 내에 사용하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결선 부위가 너무 작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된 걸 기다리기 때문에 1cm 이상인 경우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인정을 1cm 미만일 때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가, 나, 다가 있고요. 협측, 설측 골이 모두 소실된 스루앤스루 병소, 그리고 나는 근단부 병변과 혼재된 경우, 마지막으로 디아이센스 디펙트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결선 부위가 1cm 미만이더라도 인정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선별급으로 들어온 골 이식술이 있어요. 이름 보시면 이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본인 뭐 사랑니라든가 근처 치아를 빼서 그거를 이제 치아 은행 등에 맡겨서 골 이식제를 만든 다음에 시행하는 이제 선별급으로 지정된 골 이식술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본인 치아를 통해서 이식술을 하는 거고, 이식제 비용도 요거는 따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이 199,700원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1월 2일부터 5년간 평가를 하면서 시행을 되고 있고요. 치조골 결선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을 역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점은 이제 발치치아를 한국치아은행 같은 그런 관리기관에 의뢰해서 가공하고 처리 후에 정확하게 이식을 하실 수가 있고, 현재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이 50%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있고요. 한 개 치아를 이제 골이식제로 만들어서 여러 부위에도 이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제 활용하실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보험이 현재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 유도 재생술입니다. 영어로 이제 GTR 그러고요. 3분의 1합당 청구를 합니다. 정의 및 적응증 보시겠습니다. 치근과 PDL의 결합을 위해서 치근면과 인접한 다른 조직 구성 성분을 차단막, 멤브레인이나 또는 이제 PRP, PRF 등으로 분리해서 PDL을 형성하는 세포만 재분포시켜서 재생 및 신부착을 도모하는 술식. 멤브레인을 써서 고리를 이제 유도하는 술식이다. 1번, 적당한 각하치은이 존재하는 골 결선부. 2번, 이계부 병변으로 치간골이 높고 수직 방향으로 골 결손이 있는 형태. 그리고 2에서 3벽으로 이루어진 골내 수직적 결선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유도 재생술도 가나다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는 골이식을 쓰지 않고 멤브레인만 사용한 경우 금액이 다음과 같고요. 나의 1, 2를 보시면 나의 1은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그 다음에 나의 2는 자가골을 동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의 1, 2로 구별을 합니다. 금액은 이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시겠습니다. 차폐막도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차폐막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유도 재생술을 하고 뭐 스티치 아웃까지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멤브레인을 제거하는 술식이 있다 그러면 차폐막 제거를 하는 이제 제거 청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은 차109 조직유도 재생막 제거술.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버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거를 할 때는 요거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PRF, PRP 등 농축 혈소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조직유도 재생술의 나의 점수를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치은 박리 소파술과 마찬가지로 골 이식술을 임플란트에 시행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치조골 결선부 골 이식술을 임플란트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멤브레인 사용했다 그러면 조직 유도 재생술 나중에 원하시는 거를 적용을 가능하니까 임플란트 혹시 사용을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2의 첫 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강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